정치권과 관련된 얘기도 있죠. 수해, 이른바 수해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정치인들의 언행, 꽤 뒷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김의겸 의원 사례 그리고 홍준표 시장 사례가 각각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에 가서 한 행동과 말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지하 차도로 밀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국제사회와 책임 있는 연대를 표방하는 것이 조국과 민주화를 궁평 지하차도에 밀어넣는 것입니까? 김의겸 의원이야말로 국가적 재난입니다. 지난 15일 오전 대구 지역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주말 일정이고 재난 대응 매뉴얼에는 위배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김의겸 의원의 얘기요. 그 조국의 운명을 이 지하차도에 몰아넣었다는 이 표현, 인권위의 진정을 제기가 됐네요. 오늘 그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그 기자회견 하고 나서 인권위원회 진정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권위에서 관련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김의겸 의원 발언은 일단 굉장히 부적절하고 이미 많은 지적이 있었고 유족들한테도 이거 우리를 죽이는 거 아니냐, 2차 가해 아니냐라는 굉장한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본인도 사과를 한 그런 상황이죠. 이게 정치권이 지난 6월 14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국민의힘의 김혜지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했는데 굉장히 박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강한 말, 막말, 그리고 상대를 이게 굉장히 비판하는 그런 말, 어떤 저급한 언어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표명을 해달라라고 한동훈 법무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가 여야 관계없이 굉장히 박수를 받았고 한동훈 장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답을 했거든요. 이게 이 정치인들이 김의겸 의원도 아마 저런 발언이 나오게 된 게 어쨌든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그 성과에 대한 깎아내리려고 거기에 이제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아마 돌아보면 본인 스스로도 부적절했다라고 인정도 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 상대를 공격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막 앞서다 보니까 저런 어떤 실언들, 어떤 막말들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치가 상대와의 다름을 인정하고 좀 그렇게 상대를 비판함으로써 내가 돋보이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좀 모범적으로 잘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것을 끌어내는 이런 긍정의 어떤 정치, 김혜지 의원이 이야기한 그런 정치 문화가 좀 더 꽃피웠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최병묵 의원님, 이게 좀 단순 비거가 되는지 한번 봐주세요. 왜냐하면은 일부의 시각 중에 하나가 민주당의 분당설을 제기했던 이상민 의원에게는 엄중경고를 했던 당인데 거의 막말에 가까운 외교를 참사로 활용한 김의겸 의원의 말에 대해서는 당이 별다른 입장이 없는 게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인데 이제 굳이 이해를 하자면 이상민 의원의 경우에는 민주당 과거에 있었던 내부 총질 이런 개념으로 이제 민주당이 받아들인 것 같고 김의겸 의원은 대여 공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당을 위한 건 아니다. 이러니까 경고할 일이 아니다. 아마 이렇게 본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저 내용을 가지고 보면 이상민 의원은 경고할 대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쾌한 결별도 각오해야 된다는 건데 저 앞뒤 맥락을 보면 진짜 혁신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거든요. 혁신을 저런 각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경고할 만한 대상도 아닌데 이제 그런 부분이고 반면에 김의겸 의원은 저게 본인이 사과까지 할 정도의 막말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저게 뒤바뀌어야 되는데 아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결국 김의겸 의원은 친명이고 이상민 의원은 비명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니냐. 그래서 언론에서 자꾸 이중잣대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훈 변호사께서도 친명 비명 때문에 이렇게 나눠졌다고 보세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고요.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유쾌한 결별을 넘어서서 20명 정도가 분당에 합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좀 구체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엄중 경고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김우겸 의원의 발언이 굉장히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궁평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의 국민이 처한 현실이고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비록 러시아라든가 중국이 위협적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나라의 피해가 돌아올 수 있고 그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실패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현실적인 국민의 재난에 닥쳐 있는 상황을 비교했다는 측면에서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우리가 작은 것에 집중하다가 큰 걸 잃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좀 김우겸 의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좀 평정심을 좀 유지하면서 논평에 나섰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윤희석 대변인님, 그 국민의힘 내부 얘기를 좀 보니까 홍 시장 오늘 사과를 하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 절차는 계속 밟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홍 시장이 좀 뭐 뒤늦었지만 사과를 한 게 왜냐하면 처음에는 뭐 벌떼같이 뭐 이런 표현도 썼고 내가 이런 거에 기죽을 거 같냐라고 표현을 하다가 오늘 또 사과한 거에 대해서는 갑자기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을까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여론의 그 질타가 좀 거세다는 거를 느끼셨을 거고 그리고 이런 규정이 어디 있냐라고 이제 본인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당 당원 당규에 있습니다. 그 윤리규칙 22조에 보면 자연재해 또는 어떤 대형 사건 사고 때문에 좀 국민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유흥, 골프 등을 당직자나 당 소속 공직자는 하지 아니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골프가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 내부 입장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물론 내일 판단하지만 이거 그냥 넘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홍 시장이 이제 몸을 좀 바싹 낮춘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수해와 관련된 정치권 설화들 얘기까지 오늘 고개 숙인 홍준표 대구시장의 얘기까지 저희가 내용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